네. 이번에 풀 문제는 20번 문제인데요. 문제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첫 번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n 플러스 1 거듭제곱 플러스 1분의 fx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이 6으로 수렴한다. 자, 뭐 언뜻 보시기에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부정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죠. 두 번째 조건에서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의 n 거듭제곱분의 fx는 4다. 이번에는 0분의 0꼴의 부정형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쪽 두 조건에서 얻어갈 수 있는 정보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위에는 많이 볼 수 있는 무한분의 무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최고차항 개수와 최고차항 차수까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두 번째 조건에서는 어떤 조건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에서 0분의 0꼴이 되겠네요. 그러면 인수에 대한 정리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이제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f0이 0으로 갈 것이다 라는 정보까지 또 하나 얻어낼 수가 있겠네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내신 문제로 다룰 때도 많이 봤던 문제죠. 맞습니다. 충분히 뭐 연습이 되신 친구들도 있고, 뭐 이 문제가 20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편안하게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직접 풀이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저희가 보통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는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내신할 때도 이 형태에서 잡을 수 있는 조건 첫 번째는 방금 이제 이주영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분모와 분자의 차수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그 개수에 대한 정보도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라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는 아마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이때는 이제 좀 생각할 게 좀 많아지는데요. 첫 번째, 자, 인수정리에 대한 얘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뭐 이제 보통 이제 문제를 많이 연습을 해보셨던 분은 알겠지만, 저희가 이제 특히나 0분의 0꼴에 대한 0분의 0꼴 부정형에 대한 문제풀이 방식이나 혹은 함수의 극한에서 또 나오는 하나가 더 있죠. 0 곱하기 무한대에 대한 꼴. 이 두 가지 형태는 식의 변형을 통하여 분모의 0을 만드는 식을 소거하는 게 목적이죠. 소거. 그러니까 일단 소거라고는 했지만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뭐 보통은 약분을 이용해서 지워지게 되죠. 근데 약분을 하시려면은 분자에서 이 분모에 있는 이 분자에서 분모의 0을 만드는 이 식을 인수로 갖고 있다면 아주 쉽게 깔끔하게 약분이 돼서 사라질 겁니다. 자, 이 정보를 이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이쪽에서 하나 더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 문제에서는 f0라는 녀석이 제로다. 우리 다항식 fx는 상수항이 0이다. 이라는 정보 두 개까지 좀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직접 풀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위에 보시면 3차짜리가 fx와 다르게 독립적으로 또 존재하고 있죠. 그럼 저희가 이 n을 원래 일반적으로는 어디서부터 분리를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아마 이쪽이 3차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n값을 2 정도에서 분리하는 게 아마 괜찮을까요? 그 분리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제법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n에다가 뭐 이제 얘를 기준으로 어떻게 fx는 몇 차니라는 고민을 할 수도 있는데, 현장에서는 직접 어떻게 푸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요? 그냥 처음부터 1부터 넣어가면서 푸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좋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이거 문제풀이를 할 때 뭐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1부터 대입하셔가지고 문제를 풀었던 학생들도 꽤 많이 존재할 것 같아가지고 저도 뭐 일단은 1부터는 대입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결과를 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규칙을 잡아가다 보면은
n이 3부터는 뭐 똑같은 형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뭐 그쪽 이상부터는 계산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를 뭐 이미 짐작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실제로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n이 1일 때,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제곱 플러스 1분의 자 식이 이렇게 잡히게 되겠죠. 자 이제 이게 6으로 가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다 아시듯이 분모 차수가 제곱인데 분자 차수가 3차가 그대로 남아있다 라고 하면 수렴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3차짜리를 fx에서 소거를 시키고 출발하는 방향으로다가 가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fx는 4x 세제곱 3차에서 개수가 4인 항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3과 이제부터는 개수비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분모의 개수는 1이에요. 지금 현재 근데 fx를 보시지 않은 상태에서 위에 있는 제곱차수를 보시면 개수가 3입니다. 그렇다면 fx에서는 3x 제곱이라는 항이 존재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1차 항과 자 뒤에는 상수항은 아까 잡았다시피 f의 상수항은 0이기 때문에 뒤쪽은 굳이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fx의 일반적인 형태는 잡아냈고요. 두 번째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4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ax 이렇게 남게 되겠죠. 자 이 식이 현재 4로 수렴을 하고 있는데 현재 보시면 1차가 분자에 있는 x 하나씩을 모두 잡아먹게 되죠. 그렇다면 위에 있는 식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4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로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부정형이 아니기 때문에 x에 0을 대입할 수가 있고 대입하시면 자 이게 a값만 남게 되죠. 계산은 좀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게 4가 남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fx의 개수 a를 구해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a가 4가 되므로 저희는 fx의 완전한 식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f1의 값은 4 더하기 3 더하기 4이기 때문에 8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4, 3, 4 더하게 되면 11이 되겠죠. 11이죠. 카페베네.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실수가 있었죠. 잠시. 자 4 더하기 3 더하기 4 11 그렇죠. 요 f1의 값을 알 수 있게 되었네요. 아직 답이라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문제에서는 F1의 최대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네 그렇죠. 아직 이제 n에 2도 대입해 봐야 되고 3도 대입해 봐야 되고 하는데 뭐 이제 충분히 나중에 이제 좀 더 대입하다 보면 규칙이 나올 수 있으니 조금 더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시험장에서 이 정도 대입해 가지고 나가는 시간 정도는 뭐 20번 문제를 푸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소비되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마 이제 좀 더 차근차근 넣어가면서 규칙을 잡아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n이 2일 때 똑같은 규칙이에요. 바로 써내려 갈게요. 자, fx 구조를 파악하는 기본적인 풀이는 뭐 이 n이 1일 때랑 크게 다르진 않겠네요. 그렇죠. 방법은 동일합니다. 맞습니다. 방법은 동일하고 일단은 이쪽에 나올 때 이쪽 풀이에서 이쪽 두 번째 조건을 이용하는 게 살짝 다르니까요. 이쪽에서 좀 유심히 보셔야 돼요. 자, fx식은 이제 분모가 3차가 되었으니 개수나 맞춰주면 되겠죠. 자, 10x 세제곱으로 4를 뺀다고 하여도 6이라는 개수가 남기 때문에 개수비가 6으로서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식들은 이제 2차나 1차 상수항 정도는 이 전체 개수비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자 어떠한 개수를 가져도 상관이 없게 되겠죠 이제. 자 근데 여전히 마찬가지로 fx는 상수항이 0이기 때문에 상수항을 쓰지 않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조건을 보셔야 되는데 자 우리 현재 첫 번째에서 fx라는 녀석은 밑에 있는 이 x제곱이라는 녀석을 약분해서 사라지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fx식은 이제
10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로 현재 저희가 가정하고 들어갔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4가 나오려면 뭔가 약분이 돼서 저희가 이제 부정형이 안 되는 상태에 0을 갖다 대입해서 구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현재 1차 항이 남아있다면 약분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b의 개수가 0이 되어서 1차 항이 남아있지 않아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쪽에서는 이걸 좀 약간 주의 있게 보시고 이게 이제 이쪽에서 문제를 깔끔하게 4로다가 만들어내고 n이 3부터 해서 규칙이 나오는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바로 계산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바로 약분해가지고 쓰겠습니다. 10x 플러스 a. 자, 네, 이제 부정형이 아니기 때문에 0을 대입해도 되겠죠. 근데 이게 4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다시 a는 4구나. 좀 약간 처음에 n에 1을 대입했을 때랑 값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저희가 a는 4, 자 b는 0. 그래서 fx식을 저희가 이제 모두 구해냈죠. 자, 여기서 이제 f1의 값은 14가 나오게 되겠죠. 자, 첫 번째 결과하고 계산 결과가 달라졌죠. 그래서 함부로 11이라는 녀석이 뭐 최대값이다. 뭐 물론 문제 풀이 의도도 이것보다 높은 값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를 구해달라고 했으니 아직 2개만 구해냈지만 n에 3을 대입하는 계산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장에는 이런 풀이법이 다소 막연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언제까지 대입하나 싶겠지만 그렇죠. 아까 부정형에서 말씀하셨던 힌트를 좀만 생각하면 이 n에 3을 대입했을 때 바로 규칙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20번 문제에 시간을 투자하는 게 이 정도에서부터 규칙이 보인다면 충분히 할 만한 풀이기 때문에요. 너무 막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도전해 보시면서 한번 규칙을 잡아가는 것도 좋으니까요. 맞습니다.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젠 x의 4제곱이 됐네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x에 3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어느 정도 규칙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fx는 이제 분자 위에 있는 요 4x 세제곱 플러스 3의 x제곱, 자, 이 항과는 독립적으로 최고차의 개수와 차수를 가질 수 있게 되었거든요. 자, 이렇게 6x 4제곱의 개수를 갖게 되며 요 항을 갖게 되며 두 번째부터는 독립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떤 개수를 가져도 이제 상관은 없겠죠. 자, 뭐 2차항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상수항도 있을 수 있겠으나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 두 번째 이제 0분의 0꼴 때문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의 세제곱분해에서 x의 세제곱이 고스란히 약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도 요번이 fx에도 제곱항이랑 1차항은 존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리 지워놓고 출발을 할게요. 그러면 fx라는 게 6x 4제곱 플러스 ax 세제곱의 형태가 되었으니 마찬가지로 약분해서 다시 a가 4가 되는 게 보이죠? 네, 이제부터는 좀 약간 규칙적으로 나오게 되죠. fx는 이제 n이 3 이상에서부터는 최고차 항이랑 요 항의 개수를 독립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뒤에서 보시면은 요 x 세제곱이라는 녀석은 두 번째 항까지의 차수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개수들은 0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규칙은 n = 3까지만 대입하시면은 4부터는 동일한 규칙을 보이실 테고 최고차의 개수는 6과 그 다음 개수가 4가 나야 되겠구나라는 규칙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대입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규칙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fx식을 전부 다 찾았죠. 자, a는 다시 4의 값을 갖게 되고 fx를 모두 구하게 되었으니 자,
여기에서의 F1은 10이 나오게 되겠죠. 그 이후로부터는 뭐 차수만 달라지는 거지 개수는 똑같게 나오기 때문에 또 x에 1을 대입함으로 그 이후로부터는 f1의 값은 10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저희가 f1의 값을 모두 다 찾았으니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할게요. f1이 될 수 있는 값은 이 3개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의 최대값은 14로다가 알 수가 있겠죠. 네, 뭐 20번 문제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이제 저희가 많이 내신에서도 봤던 형태이기도 하고 뭐 이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20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은 뭐 충분히 뭐 여러분도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실까요? 네, 이어서 21번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킬러 문제죠. 객관식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어려운 문제가 되겠어요. 어때요? 문제량이 상당하죠? 예. 그러니까 뭐 항상 킬러 문제는 그래요. 담고 있는 내용이 너무나 많고 당연히 풀이도 길고 식도 좀 조잡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오래 걸리는 문제야.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먹고 차근차근 읽어나가면서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어요. 그 더군다나 이 문제는 이번 이제 킬러 문제는 평소에 자주 봤던 그런 익숙한 함수 표현들이 나오니까요. 그것들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주시죠. 자, fx가 0에서부터 2까지는 상수함수를 갖고 있네요. 마찬가지로 3에서부터 4까지도 상수함수를 갖고 있고 뭐 이제 중간에 있는 함수만 뭐 이제 직선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래프적으로 이제 fx의 그래프가 나와 있긴 하잖아요. 네. 하지만 저희가 이 나조건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겠죠. 아, 지금 맞습니다.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점을 짚어주셨는데 이 문제 사실 평시에 킬러 문제 많이 연습했던 친구들은 조금 체감 난이도가 낮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그려줬어요. 원래 그려줄 필요가 없었어요.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주고 우리가 이거 그래프까지 그리고 다른 거 다 해결을 해 나가는 게 더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인데 그럼 친절하게 그려줬다는 거.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조금 낮아졌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예. 수도. 그래서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익숙한 함수 표현들이 나오네요. 자, 이건 어떻습니까? 뭐 1, 2, 3 이렇게 넣어보면 알겠지만 y축 기준으로 좌우 대칭, 즉 우함수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자주 보이는 표현이에요. 그냥 바로 얘기할까요? 주기함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주기는 8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래프를 통해서 다 확인이 가능해요. 이게 뭐 덜 그리긴 했지만 왼쪽도 똑같은 게 y축 대칭으로 그려져 있고 그 다음 8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 여기서부터 또 8까지 건너가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해 나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이게 좀 약간 독특해 보이는데요. x분의 절대값 x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 함수 그래프에서 절대값 절대 빠질 수가 없죠. 반드시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값이 있다면 이 절대값 안에 있는 미지수가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케이스를 나눠서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 함수는 다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세분화해서 x가 0보다 클 때와 x가 0보다 작을 때 그리고 0 같을 때 가운데 넣을까요? x가 0일 때 그리고 x가 0보다 작을 때 세 가지로 나눠서 푸는 게 중요하겠네요. 자, 0보다 크게 되면 다 아시다시피 절대값은 그냥 벗겨집니다. 그래서 x분의 x 1로 칠 수 있겠죠. 즉 n 플러스 1이 되겠고 x가 0일 때는 그냥 n이라고 알려줬어요. 그리고 x가 0보다 작으면 절대값이 어떻게 벗겨져요? 마이너스가 박힌 상태로 벗겨지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어요. 그러면 n-1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절대값을 처리하면서 gx라는 함수를 좀 더 디테일하게 정리할 수가 있었겠어요. 자, 어쨌든 뭐 문제 상황은 대충 이해가 된 것 같아요. 문제를 더 읽어보면 f합성 gx가 상수함수가 되도록 하는 6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자, 바로 볼까요? f합성 gx. 자,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넣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x의 범위에 따라서 나눠진 이 값을 fx에 대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게 한번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씩 넣어본다 생각을 해봤는데 양수를 대입하게 되면 뭐 1, 2, 3, 4 계속 대입하게 되면은 어찌됐든 gx는 n 플러스 1로 고정이란 뜻이에요. x가 0일 때 x가 0보다 작을 때도 마찬가지로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f합성 gx는
여기 주어진 gx처럼 x의 범위를 나눠서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다시 할게요. 네, 맞습니다. 하나하나 대입해보면 되겠어요. 근데 미리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gx가 어떻게 설명이 됐냐면 0보다 클 때는 n 플러스 1로 고정인 거야. 네, 그리고 x가 0보다 작을 때도 n-1로 고정이고 x가 0이면 n으로. 아, 그러면 정말 하나하나 전부 다 할 필요가 없듯이 gx처럼 대입할 x값의 범위에 따라서 대입해보는 게, 정리해보는 게 좋겠네요. 실제로 x가 0보다 크면 앞서 썼듯이 gx는 n 플러스 1이 되죠. 그렇다면은 f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럼 당연히 x가 0이라면 fn일 것이며, 그리고 x가 0보다 작으면 fn-1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f 합성 gx가 깔끔하게 정리됐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부분이겠죠? 이 함수가 상수함수라고 되어 있어요. 버핏 상수함수가 어떤 뜻인지 잠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수함수는 다들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다들 알다시피 하나의 함수값으로만 계속 일정하게 나오는 함수를 간단하게는 상수함수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함수값들은 전부 다 같아야 되지 않나요? 전부 다 같아야 돼요. 전부 다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어떤 n들을 찾아야 되느냐, fn-1 그리고 fn 그리고 fn 플러스 1이 이렇게 같아지는 n들을 찾아줘야 되겠어요. 알겠어요? 그럼 이게 가운데 n을 찾아야 될까요? 어차피 이제 양쪽으로 일씩 떨어져 있잖아요. 네. 얘를 찾는 게 편할까요? 가운데를 찾는 게 편할까요? 얘를 찾는 게 편할까요? 이럴 땐 아무래도 가운데를 기준으로 찾아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 바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1부터 가능할 것 같네요. n이 1이라면 F0, F2, F1 전부 다 셋 다 같으니까요. 이런 포인트들을 찾으면 되겠네요. 제가 n을 찾고 있으니까 양쪽 옆에 1을 같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아, 그렇죠. 그래서 3 같은 숫자는 될 수가 없겠어요. 3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의 함수값이 전부 다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치 삼지창처럼 3개 포인트가 전부 다 같아지는 n들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쪽 4가 가능할까요? 4를 기준으로 보면 왼쪽 터울, 오른쪽 터울 전부 다 함수값이 0으로 같기 때문에 이 녀석도 포함할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찾다 보면 이 기다란 사다리꼴 모양에서도 개수를 찾을 수가 있어요. 7도 가능하겠고 8도 가능하겠고 9까지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n의 범위가 60 이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흘러가겠죠? 그래서 60 이하까지 총 몇 개 있느냐, 이런 빨간색 포인트가 몇 개 있느냐 세워주기만 하면 끝나겠습니다. 근데 이 세워주는 과정에서도 학생들의 실력 차이가 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일일이 세야 되나요? 그것도 하나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겠죠. 그것도 틀린 방법은 아닙니다. 확실히 맞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좀 멋있게 맛깔나게 풀어보겠다. 특히 이 함수가 주기함수라는 점을 이용하면 더 깔끔하게 풀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해볼까요? 제가 봤을 때 이 평평한 지역에서 1개, 사다리꼴에서 3개. 그러면 여기가 조금 독특한데요? 이쪽은 하나를 따로 챙겨놓을까요? 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주기인데 한 주기에 4개가 있는 셈이 되겠어요. 그럼 이 8짜리 주기가 앞으로 몇 개가 반복되는지 알면 될 것 같은데요? 3에서 시작해서 11로 들어가니까 7, 8이 56에 3 더하면 59. 이게 똑같은 모양이 일단 7개는 나올 것 같아요. 그렇네요. 이 8짜리 주기가 7개, 즉 이 4개짜리 포인트가 있는 주머니가 7개가 있다. 그럼 개수 바로 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에 1개 있었고 그 다음 이 4개짜리가 7번이 반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주의할 게 하나 생길 것 같은데요. 왜냐면 맞아요. 왜냐면 이 7번째 주기가 끝났을 때가 이렇게 생겼고, 그럼 그때가 x가 59, 그 60은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형태가 여기까지가 되는데 딱 이 60일 때도 이 삼지창으로 찌르는 그 우리가 세야 되는 포인트란 말이에요. 하나를 더 세야 돼요.
이쪽에서 혹시 하나를 세지 않았으면 29라는 답이 없어가지고 뭐 당황하는 친구들도 좀 생겼을 수 있었겠네요. 그런 점에서 이 문제가 더 마지막까지 친절했던 문제지 않았을까 싶어요. 분명히 출제자가 이걸 의식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보기 29가 있었다. 아, 그걸 찍어서 틀린 친구도 적지 않았을 것 같네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였네요. 예, 아무튼 답은 30개가 되는데 처음부터 다시 정리를 해보면 주어진 fx 성질, 그러니까 이런 거는 킬러 문제를 대비한다는 친구들이라면 반드시 뭐 우함수, 나오지 않았지만 기함수, 주기함수, 그리고 절대값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대처를 완벽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 덕분에 우선 gx가 이렇게 정리가 돼 있었고, 그 다음 f합성 g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저 정리한 gx 덕분에 보다 깔끔하게 생각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상수함수라는 개념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세 개가 다 같은, 즉 fn-1, fn, fn 플러스 1이 다 같이 같아지는 n들을 찾아라. 근데 그 찾는 과정은 마치 수열 공부하듯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 규칙적인 점들을 찾는 행위가 되겠죠. 그리고 찾는 행위에 있어서 주기함수라는 점도 이용해주면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21번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29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9번 문제가 경우의 수 문제로 나왔네요. 실제 수능에서는 이제 다른 단어 문제가 나올지 몰라도 어쨌든 고난이도 경우의 수 문제는 꼭 한 문제 이상 출제가 될 테니까요. 부단한 준비가 필요하겠어요. 다만 다른 미적분 원에서 나오는 킬러 문제처럼 고난이도의 추론력을 요구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풀이가 좀 정형화돼 있는 그런 느낌도 있으니까요. 자, 바로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 문제도 굉장히 짧고 정갈하게 나와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진 않았을 것 같아요. 자, 바로 볼까요? x1, x2, x3는 의미 아닌 정수다. 보통 중복접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n이 1이나 2일 때 이런 부등식 만족한다. 그럼 바로 대입해서 시작할 수 있겠네요. 먼저 n이 1일 때 대입하면 x2-x1이 2보다 크거나 같다. 바로 이항할 수 있겠죠? 그러면 x2는 x1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을 겁니다. 그러면 n이 1일 때도 마찬가지겠죠? n이 2일 때도 x3가 x2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상황일 겁니다. 그러면 좀 이런 상황인 거예요. x1, x2, x3가 이 순서대로 지금 대소관계가 이루어져 있는 건데 이 사이의 갭이 2 이상이구나 라는 정보를 알려준 겁니다.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x3가 10 이하이다까지 알려주었고요. 자, 이제 해결하기 앞서 아까 중복조화처럼 생겼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런 까다로운 조건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바로 중복조합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제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많이 들었겠지만요. 경우의 수에서의 고난이도 문제는 한 번에 풀 수가 없어요. 무조건 케이스를 나눠서 풀거나 아니면 여사건으로 풀거나. 자, 볼까요? 케이스를 나누어서 그냥 일일이 센다. 일일이 세는 풀이. 아니면 여사건으로 푼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미리 얘기하는데 제 생각엔 이 문제는 일일이 세는 풀이가 썩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버피쌤은 평소에 고난이도의 경우의 수 문제에서 이 일일이 세는 풀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문제 풀이를 할 때 이제 한 번에 규칙이 보이면은 그 규칙을 잡아가지고 풀면 되지만 막상 시험장에서 그 규칙이 안 보일 때가 훨씬 많거든요. 그때는 일일이 세는 방법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평가원에서도 충분히 의도한 풀이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어떠한 기준을 세워서 세다 보면 반드시 규칙이 보일 겁니다. 이 규칙을 찾으라는 게 이 문제의 진짜 목적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물론 일일이 세는데 진짜 그냥 막 세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신만의 어떤 일정한 기준을 세워가면서 세워보면 좋겠죠. 저는 나조건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x3가 10 이하다라고 제한을 줬기 때문에 x3에 따라서 기준으로 일일이 세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써서 자, 바로 시작할게요. x3가 10일 때
그럼 여기서 얘기했죠? 둘이 이 이상의 텀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x2의 최대값은 8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볼까요? x3가 10이고 x2가 10일 때 x1에서 가능한 값은 0부터 7까지 아니죠? 0부터 6까지 숫자가 가능하겠네요. 즉 이랬을 때 순서쌍이 총 7개가 나올 것입니다. 계속 볼까요? x2가 7일 수도 있어요. x2가 7이면 x1은 0부터 5까지를 세게 되는 거니까 총 6개가 나오게 되겠고요. 이런 규칙이면은 벌써 눈치를 챘나요? 맨 마지막에 x2가 2일 때 x1은 하나밖에 안 되겠죠. 즉 한 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x3가 10이면 이 순서쌍의 개수는 7 더하기 6 더하기 쭉쭉쭉 해서 1까지 한 이 값이 이 경우의 수가 된다는 거겠네요. 그럼 위에 적어 놓읍시다. x3가 10이라면 이 순서쌍의 개수는 7 더하기 6 더하기 5 더하기 해서 1까지일 겁니다. 자, 계속 볼까요? 이번에 x3가 9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x2는 최대값이 7일 수가 있겠죠. 그럼 x1은 0부터 5까지 즉 6가지가 가능하겠네요. 여기도 눈치채셨나요? 그럼 x2가 6일 수도 있겠고 거기에 따른 x1은 또 5개가 되겠고 이렇게 쭈루룩 가서 x1은 한 가지까지가 또 가능하겠네요. 맞죠? 그러면 x3가 9일 때는 이 순서쌍의 개수가 6 더하기 5 더하기 해서 1까지 더한 값이 되겠습니다. 더할 필요가 있을까요? x3가 8일 때, 7일 때 더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럴 땐 좀 과감함도 필요하겠어요. 뒤에는 이제 이어서 경우의 수가 5 더하기 4 더하기 해서 1까지 나올 것이고 가장 마지막에는 1이 될 것입니다. 즉, 이 문제 답은 여기서 여기까지를 몽땅 더해주면 총 순서쌍의 개수가 되겠고 계산하면 아마 84가 나올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 멋있는 풀이라고는 할 수가 없겠어요. 일일이 센다는 게. 물론 이거를 좀 멋있게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푸는 풀이도 있겠고요. 뭐 여사건을 이용해서 하는 풀이도 있겠는데 혹시 버피쌤이 생각하는 또 다른 풀이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물론 이제 이 문제들이 이제 시중 교재에서 간혹 이제 보이는 문제이기도 하고 기출에서도 이제 나왔었던 문제라서 대부분 학생들이 기억하시는 분들은 쉽게 풀어낼 수 있었을 것 같지만 사실 이게 뭐 그다지 멋있는 고급진 풀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사실 저는 좀 약간 이제 뭐랄까 좀 더 현실적인 풀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좀 더 이제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풀 때 좀 더 와닿는 풀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하거든요. 그래서 뭐 나머지 이제 다르게 풀어내는 방법도 이제 여러 가지 존재하겠지만 정말 현장에서 생각이 안 날 때는 이렇게 직접 세는 방법을 더 추천해주고 싶기는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29번 풀이 이렇게 끝났고요. 물론 뭐 이 풀이도 있겠지만 진짜 이 문제를 값어치 있게 연습하고 싶은 친구들은 또 다른 방법을 물색하면서 연습하면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이제 모의고사 마지막 문제죠. 나형 모의고사의 마지막 30번 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영쌤 문제 한번 같이 보시죠. 보시면 뭐 최고차 개수 뭐 해서 3차 함수를 알려줬는데 역시나 마지막 문제답게 쉽게 함수를 알려주지 않아요. 1보다 작을 때는 유리함수를 띄고 그리고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3차 함수를 띄는데 또 이런 다소 난해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gx를 추론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상당히 그래프 연습이 좀 많이 필요했던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밑에 있는 t 조건을 잡을 때 t가 마이너스 1이 된다. 또 이제 t라는 녀석은 이제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돼야 된다. 이 조건을 좀 활용해 가지고 위에 있는 뭐 유리함수에서는 개수를 잡아내던가 아니면 fx가 지나는 점이 대체 어디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있었던 문제였었죠. 자, 일단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좀 기본 그래프 개념이 조금 필요한데요. 뭐 이제 내신에서 들었던 분들도 있으실 거고 이제 뭐 충분히 모의고사 연습을 하시면서도 접했었던 그 3차 함수 길이비에 대한 얘기를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많이 보셨던 분들도 있었을 법한 이 기립이 문제인데 생각보다 이 3차 함수의 기립이는 3차 함수의 식을 만든다던가 뭐 할 때 생각보다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요. 기립이 정도는 외우고 있는 게 아마 수능을 준비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 3차 함수는 점대칭을 갖는다는 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점대칭. 자, 점대칭을 갖는다는 건 아실 텐데 뭐 그 점의 이름을 변곡점이다 라고 정도까지는 미적분 2는 아니지만 뭐 들어보신 분들은 많이 있으니까 이 곡선이 모양이 변하는 곳이 변곡점이기 때문에 요쪽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내려가는 요곳 더군다나 점대칭이기 때문에 극대값이랑 극소값의 가운데 있는 부분이에요. 요거는 따로 증명하거나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모두 알고 계시는 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잠깐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중요한 거는 기립인데 지금 현재 극대값이랑 변곡점이랑 또다시 극소값이랑 그리고 이 극대값에서 접선을 날려서 기울기가 0짜리인 접선이죠. 다시 만나는 요점 그리고 극소값에서도 이렇게 기울기가 0짜리인 직선 접선 날려가지고 다시 만나는 요점까지 이러한 모양으로다가 그래프를 좀 잡을 수가 있는데 길이가 모두 똑같이 나온다 라는 개념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프의 특징이기 때문에 일단은 암기해 놓고 들어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요 변곡점은 요 점대칭, 그러니까 대칭점이기 때문에 요 극대와 요 극소의 중점이 되겠죠. 자, 중점이다 보니 이쪽 세로 길이도 마찬가지로 길이는 똑같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많이들 이제 들어보셨던 건데 이쪽 기립이를 2대 1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거꾸로 이쪽도 기립이가 2대 1이 된다. 라고 하는 이 3차 함수 기립이는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뭐 듣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필수적으로 좀 외워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자, 요 그래프를 알고 바로 문제를 풀어볼까요? 그럴까요? 네. 자, 이 그래프를 좀 못 외우신 분들은 잠깐 동영상을 정지하셨다가 그래프를 좀 필히 숙지하시고 넘어가도록 하세요. 자, 그럼 이제 자, x 이꼴 1에 대하여 이제 기준이 나눠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fx는 2,3을 지나고 있고요. 그리고 gx의 유리함수 형태는 x에 0을 대입해 보시면 0,9를 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나는 두 점은 확보가 된 상태예요. 0,9와 2,3을 현재 지나가고 있다. 네. 이제부터가 이제 어떻게 지나가야 요 밑에 y는 t와 gx라는 요 함수가 만나는 점이 t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리고 t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서로 다른 두 점에서만 만나도록 서로 다른 두 점에서만 만나게 돼야 되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그려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 a 값이 뭐 양수이거나 음수이거나를 아마 고민하셨던 분들이 있을 텐데 저의 풀이는 좀 약간 이렇습니다. 일단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최고차 계수가 1로다가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프의 모양은 극대극소가 존재하거나 아니면 삼중근처럼 생긴 그래프도 있지만 그냥 증가한다 라는 형태로만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만 조금 보고 이쪽에다가 2,3을 지나도록 한번 그려볼게요. 첫 번째는 이 그래프의 형태로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겠죠. 3차 그래프가.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건 t가 마이너스 1일 때와 t가 3일 때. 자, 여기에서만 정확히 두 점에서 만나야 되고요.
다른 부분에서 만나면 안 돼요.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도 두 점에서 만나야 돼요. 저희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뭐 두 가지 형태로 잡혀 있는데 2사분면, 4사분면과 쌍으로 그려지는 혹은 1사분면과 3사분면에서 쌍으로 그려지는 그래프. 근데 현재 점근선의 왼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래프의 모양은 이 두 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그래프 모양부터 보신다면 현재 우리가 왼쪽에 점근선의 왼쪽에서 그려지는 이 유리함수는 0,9를 지나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니면 우리 A 값이 저 멀리 밑에 있는 음수였을 때 이러한 그래프의 개형은 여기서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겠죠. 여기를 지나가게 되고요. 자, 이렇게 그리면 이제 여기서 조건이 안 맞게 되죠. 자, 분명히 문제 조건에서 원하는 거는 t가 마이너스 1일 때 두 점에서만 만나라. 그러면 이제 이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y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여기서도 물론 이제 두 점에서 만나게 되지만 그 외의 점에서도 두 점에서 계속해서 만나는 게 나오죠. 그러면 조건에서 t가 마이너스 1일 때만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더 많이 생기고 있죠. 그렇다면 이 파란색 그래프는 해당되지 않겠구나 라는 거죠. 노란색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노란색도 파란색과 마찬가지로 밑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렇다면 두 그래프 모두 이 노란색 그래프가 3보다 내려오게 되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에 해당되는 구간에서 교점이 두 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유리함수는 사실 요 3차 함수 모양에서는 y값 3보다는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1에서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게 완전히 불가능해지죠. 그래서 일단 요 3차 함수의 모양에서는 저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어서 요 그래프는 배제하게 됩니다. 자, 그럼 남아있는 그래프는 요 그래프 하나인데 요 그래프도 일단은 2,3을 지나도록 그리면서 조금 뭔가 그래프 모양을 좀 잡아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특히 극대점과 극소점 위치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극대점 같은 경우에 2,3보다 극대점이 높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래프를 요렇게 혹은 요렇게 빨간색으로 그릴까요? 요렇게 두 가지 종류로다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건데 현재 요렇게 위로 올라간 부분이 얘가 y값이 3보다 올라간 부분이 그려지게 된다면 t가 3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는 두 점에서만 만나라 라고 하는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게 되죠. 만나는 점이 언젠가 빨간색 그래프도 올라가게 될 것이며 파란색 그래프도 다시 올라가게 될 건데 빨간색 그래프도 세 점에서 만나게 될 것이며 파란색 그래프도 세 점에서 만나게 되죠. 그렇다면 올라간 부분이 생기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극대가 이 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풀었어요. 이쪽에 극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두 그래프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극대점을 만들고 밑으로 내려가는 그래프에서는 마이너스 1을 뭐 뚫고 갈지 뭐 그냥 갈지 뭐 요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곳이 극대가 돼서 마이너스 1을 뚫고 간다면 마이너스 1에서 세 점에서 만나게 되죠. 아니면 이렇게 가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자 마이너스 1보다 큰 부분에서 두 군데에서 더 만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요 극소점 자체도 마이너스 1보다 내려가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죠. 자, 요거를 좀 염두에 두고서 그래프를 다시 깔끔하게 좀 그려드릴게요. 실제로 시험장에서 풀이를 할때 네네. 직관적인 풀이가 될 수도 있겠지만 과감하게 이 주어진 점이나 그런 y값들에 맞춰서 그 값을 설정해놓고 풀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나와 있는 이런 독특한 포인트
이게 괜히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하면서 그려낸 다음에 아 이렇게 그리면 조건에서 떨어지네. 사실 이게 속도로서는 가장 빠른 풀이긴 한데 사실 뭐 저희는 이제 풀이를 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차근차근 모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시험장에서 이렇게 되면 되겠네 라고 직감적으로 이제 푸는 친구들이 많은데 가끔 이제 함정 문제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하나하나 조건을 잡아가면서 이제 해 주시는 것 그거를 좀 추천드릴게요. 뭐 시간이 너무 빠듯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 자,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리기로 했죠. 아, 여기가 극대값이 되고 마이너스 1보다는 극소값이 내려가지 말자. 자, 그림을 그리면 일단 이렇게는 그릴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이제 유리함수 쪽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유리함수. 자, 유리함수가 아까 전에 0,9를 지나게 됐죠. 그러면 요 유리함수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개념 가능할까요? 뭐 테스트를 해보면 알겠지만 네, 일단은 얘가 이렇게 내려가게 됐고 네, 유리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내려가면 요 밑에서도 두 점에서 만나게 되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애초에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남아있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인데 만약에 이 밑으로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1의 함수값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는 그래프라면 또 여전히 마이너스 1보다 밑에 있는 쪽에서 두 점에서 만나게 되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면 어떨까요? 여전히 붕 떠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면 그 부분에서는 어머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겠죠. 또 두 점에서 만나는 부분이 더 생기게 되죠. 네. 이제 더 진행을 해보면 되는데 저희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만약에 더 내려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요 그래프 저희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만 만나라. 그 실수 t가 마이너스 1과 3이더라. 서로 다른 두 점. 자, 오케이 끝. 씨발 멘트 고갈랐네. 자, 그러면 우리 유리함수는 대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요?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유리함수가 이제 이 3보다 밑으로 발생하게 됐을 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과감하게 그렇죠. 위로 올려버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포인트가 이쪽 선이 아닐까요? 만약에 우리 유리함수가 요 3보다 내려가서 그려지게 된다면 3에서는 정확히 두 점에서만 만나야 되는데 세 점에서 만나게 만들어 버리죠. 맞습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우리 유리함수는 점근선이 y는 3이지 않았을까? 자, 그럼 일단 이렇게 그려놓고 위쪽은 현재 조건에서 다 만족을 시키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죠, 지금. 근데 지금 여전히 모자른 게 t가 마이너스 1일 때도 두 점에서 만나야 돼요. 딱 그 지점에서만. 그렇다면 생각이 드는 거는 과감하게 극소값을 여기에 배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요 3차 함수가 마이너스 1과 접해서 두 점이 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맞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저 조건과 정확히 일치하게 되는지. 자, 살펴보시면 저 조건과 일치하게 되죠. 문제는 이제 요 fx라는 식을 올곧하게 구해내야 저희가 이제 요 합성되는 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다시 합성해서 계산을 할 텐데 요게 아마 사실 풀었던 친구들 중에서 개수를 구하지 못해서 넘어가는 부분이 좀 있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아까부터 직관적인 풀이를 위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시작할 법하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풀었었는데 그렇게 실제 답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꼭 여기 지나지 않고 조금 굽어지더라도 이 주어진 조건을 전혀 위배하지 않아요. 그렇죠. 현재
이렇게 그렸어도 네. 만족하고 있는 상태죠.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거는 정확히 어디를 구해내는지, 어디를 지나는지 그걸 정확히 구해내야 fx식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3차 함수의 길이에 관한 특성을 좀 아시면 쉽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자, 그걸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3차 함수는 변곡점이 존재하죠?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자, 극소값이랑 극대값의 중점에 존재하게 되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포인트. 정확히 길이가 똑같은 부분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길이 b는 2k 대 k다. 자, 그러면 이제 이곳의 x좌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곳의 x좌표가 2이기 때문에 k가 두 개가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곳의 x좌표는 2 플러스 2k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이곳의 x좌표는 2 플러스 3k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fx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현재 저희의 fx식은 x가 2일 때 y는 3에 접하는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다시 y는 3과 만나는 x좌표는 2 플러스 3k예요. 자,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 이제 이 식을 만들어내지 못하시는 분들은 미분과 나머지 정리라는 그쪽 파트의 개념이 조금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쪽 개념은 지금 다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식을 못 만들어내시는 분은 꼭 미분과 나머지 정리 쪽을 꼭 공부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fx식을 이렇게 가정하고 들어갔는데 그러면 우리의 x값이 2 플러스 2k에서 이것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온다면 충분히 방정식 계산을 통해서 k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대입해 볼까요? 자, 2k의 제곱. 자,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나오죠? 자, 마이너스 4k의 세제곱 이항하면 마이너스 4가 나오기 때문에 k값은 1이다 라는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확히 함수를 모두 다 구해낼 수 있었단 얘기죠. 자, 이것이 3이 될 테니 우리 fx는 x-2의 제곱, 그래야 좀 많이 옆으로 길어지네요. x-5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아까 이제 주영쌤께서 말씀하셨던 요 포인트를 지나가냐 안 지나가냐는 자, x에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냐 뭐 이런 식으로도 간단히 찾아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x에 1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3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사실 이 빨간색 그래프는 여기서 더 내려가는 게 아니고 정확히 여기 1, 마이너스 1을 지나게 되겠죠. 네. 자, 그래프 모양이랑 이제 C까지 전부 다가 완벽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제 답을 얻기 위해 이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합성함수 풀이 기본이죠. 자, 안쪽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거죠. 자, g-1 x값이 마이너스일 때는 유리함수에 집어넣는다. 저희가 이제 a값이 점근선의 y좌표 3이구나. 그러니 a가 3이구나. 이걸 얻어냈고요. 그러면 g-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분의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 그럼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6이 되죠. 그러면 이 속 안에 있는 값이 6이 되므로 저희는 이제 G6의 값을 구해내면 됩니다. 자, G6의 값은 X값이 6이므로 3차함수에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fx에 대입하면 되죠. 자, 계산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이미 계산을 끝냈거든요. 그래서 19가 나오게 됩니다.
계산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집에서 꼼꼼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희는 이미 문제풀이가 끝나서 계산 결과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답을 냈어요. 자, 이렇게 나형 마지막 문제 30번까지 문제풀이가 끝났는데요. 여러분도 이제 꾸준히 집에서 연습을 많이 하시면서 그래프 연습은 모든 수능에서도 가장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프 연습도 꼬박꼬박 하시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수능 준비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